평범한 어머니는 본인이 언젠가 날카로운 도구로 누군가의 등에 겨루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그녀는 강도의 셔츠를 꼭 잡고 차가운 도구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순간을 그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홀로 악독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며 범죄자들을 하나씩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범죄율이 높은 곳에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복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멕시코로 돌아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 페르난도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있으며 북부는 미국의 텍사스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도시의 장점은 무역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治안이 비교적 혼잡하였습니다. 산 페르난도는 특히 놀라울 정도로 혼잡했었습니다. 독특한 위치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주 분쟁하는 지역이고 대량의 마약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르델 델 골포라는 조직이 산 페르난도를 오랜 기간 동안 통제해 왔는데요. 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나쁜 짓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산 페르난도의 주민은 늘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매우 고달픈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심지어 납치까지 종종 저질렀는데요. 주로 여성들을 납치했고 그녀들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그녀들의 가족에게 높은 몸값을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산페르난도는 경찰서 국장이 피해 다닐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인과 기자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불법 단체에 넘겨지기까지 했는데요. 산페르난도의 실종자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 미만의 사건은 산페르난도 사건에 비하면 말도 못 꺼낼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정의라곤 눈곱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은 감히 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잔인한 범죄 집단에 홀로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리암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 2월 5일에 산페르난도에서 태어났으며 남편과 1남 2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루이스는 위험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시우다드 빅토리아로 이사가 생활하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아잘레아도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딸 카렌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철든 카렌은 학교 수업을 마치게 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일가족 3명은 위험한 지역에서 생활하였지만 수년간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23일에 그들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날 카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멀리서 2대의 픽업 트럭이 달려와 그녀를 강제로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갱단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총으로 카렌을 위협하며 그들의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납치범들은 카렌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운전하여 바로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카렌을 바닥에 버린 후 그녀의 집에서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계획적으로 카렌을 납치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카렌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러다 사건 당일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귀중품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납치범들은 아주 능숙하게 문을 열어 상대방을 기절시켜 그도 같이 납치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인데요. 그날 카렌의 차를 수리하기로 하여 그녀의 집을 찾아간 건데 설마 납치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렌이 실종된 후 그녀의 부모는 바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납치범이 먼저 그들에게 연락하여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몸값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따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다칠까봐 걱정하여
나쁜 무리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는 거에 이미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유괴범의 요구에 따라 딸의 몸값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나서 상대방의 지시로 공동묘지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카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납치범은 그녀의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 부부는 가게를 팔고 저축한 돈을 모아 납치범에게 전부 줬지만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행에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산페르난도의 납치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 은행은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리암 부부가 납치범의 요구대로 돈을 지불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딸을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몸값을 계속하여 지불하고 나서야 미리암은 그들이 카렌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미리암은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녀는 납치범을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예상외로 상대방은 그녀의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미리암이 이미 50대여서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하여 미리암은 드디어 불법 단체 조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납치범은 좀 마른 청년이었는데요. 미리암은 상대방에게 카렌을 놓아달라고 간청하며 무엇이든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은 그녀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녀가 2,000달러, 하나로 약 262만 원을 지불해주면 그녀를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중 청년의 부정기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사마라는 것을 어렴풋이 듣게 되어 그 이름을 묵묵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상대방이 요구한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는 돈을 받고 사라졌으며 카렌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계속하여 카렌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여 미리암 가족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몸값을 지불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미리암은 첫째 딸에게 나는 카렌이 숨진 걸 알고 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카렌을 납치한 놈들을 전부 찾아낼 거야.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녀의 표정은 점점 엄숙해지며 복수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카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와 같이 납치된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은 다행히도 풀려났습니다. 미리암은 그를 찾아가 그의 진술을 통해 사마도 딸의 납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선 사마를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그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불법 단체 조직원들의 행적이 불확실하여 또 미리암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더욱이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에 경찰에 이미 신고했었지만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아 그들에게 실망한 미리암은 사건을 혼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미리암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기로 했는데요.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진이나 본인 생활을 자주 올리는 걸 알고 있어 SNS에서 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 미리아는 사마의 사진을 찾아냈는데요. 사진 속 사마는 한 젊은 여자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우다드 빅토리아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가게를 다행히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에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혼자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 근처에서 사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났을 때 미리암은 젊은 여성의 스케줄까지 파악하였지만 사마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마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 미리암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마를 미행하여 범죄 조직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보된 정보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더욱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아는 계속하여 범죄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사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까지 하고 공무원으로 변장하고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아이디를 들고 사마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해 우선 오후 내내 주변 주민들의 집을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사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게 됐습니다. 미리암은 증거 수집이 몹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집된 증거를 들고 현지의 모든 정부기관을 들렀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도 감히 그녀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심지어 그녀 앞에서 문을 닫기도 하였죠. 미리암이 절망에 빠질 무렵 운 좋게 정직한 연방경찰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녀가 혼자 이 모든 걸 모집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 딸을 데려간 강도를 추적하는 게 저의 직업 생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로버트의 도움으로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마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는 미리 알고 있는 듯 살고 있는 곳을 미리 탈출했습니다. 혼란한 지역에서 사마를 다시 찾는다는 건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복수 계획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 멕시코 2014년 9월 15일 독립기념일 전날에 미리암의 아들 루이스가 가게를 일찍 닫고 축제에 가려고 할 때 몸매가 아주 마른 한 남자가 가게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어 루이스는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루이스는 그 남자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로 사마였습니다. 루이스는 이 가해자가 본인의 가게로 와 물건 구매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더욱 자세히 확인한 후 바로 어머니와 로버트 경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마를 뒤따라다니며 사마의 행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도착하여 드디어 그 교활한 사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중 사마는 처형을 감면하기 위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또 공범의 신원도 밝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18살의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실에 앉게 되었을 때 그는 후들후들 몸을 떨며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던 미리암은 그의 말을 듣고 치킨과 콜라를 구매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앉아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녀에게 잊으셨나요? 저 사람이 당신의 딸을 납치한 공범입니다. 왜 그에게 음식을 사주나요? 라고 묻자 미리암은 그가 무엇을 했든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안이 감동하여서인지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인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전부 진술하며 경찰에게 협조하며 카렌을 방치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카렌은 폐기된 농장에 버려졌었는데 몇 번 만에 삽질에 잔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뼈가 쌓여 있어서 그걸 본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미리암은 악취 속에서 카렌의 스카프와 딸의 차량에 뒀던 시트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미리암은 딸의 스카프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했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슬픈 마음에 말입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카렌이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법의학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정부가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시키려는 그런 거라며 재검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에서 법의학자는 잔해에서 카렌의 대퇴골을 발견했습니다.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미리암과 큰딸은 자주 들리는 식당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웃 엘비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미리암 모녀는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 너 카렌을 알아? 라고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엘비아는 어려서부터 불법 업종을 종사하는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미리암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카렌이 입지 못하는 옷을 그녀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미리암의 보살핌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리고 카렌과도 잘 아는 사이여서 카렌의 사건에 대해 절대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엘비아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미리암은 생각하면 할수록 아닌가 싶어 바로 집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엘비아가 카렌을 납치한 한 죄수와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미 다른 범행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엘비아에게 직접 물어봤자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 감옥 앞에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 그 범죄자를 보러 온 엘비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바로 경찰에게 통보하여 경찰은 그 자리에서 엘비아를 체포하였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엘비아가 카렌의 납치 사건에 참여한 거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일부의 협박 전화는 그녀의 집에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미리암은 오랜 세월 동안 돌봐온 이웃이 본인의 딸을 납치한 범인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어 아주 슬퍼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명의 죄수가 체포되었지만 복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자기 딸을 납치하여 숨지게 한 범인 중 일부의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또 영업사원과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본인의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누구든 본인이 한 짓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 그 대가로 처형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미리암은 기독교인으로 위장한 죄수의 고향으로 가 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한숨을 쉬며 이 아이는 항상 걱정거리였네. 근데 지금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은 그가 다니는 교회를 알아내 매일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죄수 중 한 명인 엘리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주변의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심지어 일부의 교민은 진짜 그를 체포해야 하냐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미리암은 반대로 그들에게 그가 제 딸을 해쳤을 때 그의 동정심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로 카렌은 해친 범인들을 미리암의 행동에 충격받아 더 깊이 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꽃 장사하는 놈의 경우입니다. 미리암은 그가 꽃 장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도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그의 공범들에게 물은 적도 있고 그의 친척을 만나며 인터넷에서 그를 찾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리암은 마침내 한 통의 전화를 받아 그가 국경 근처에서 꽃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쳐 야구 모자를 쓰고 작은 총을 챙겨 바로 국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나타났었던 곳에 도착하고 행인을 유심히 살펴보며 왼손으로 지갑 속에 있는 총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아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는 꽃 장사를 한 게 아닌 선글라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그는 물건을 버리고 바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온갖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고 미리암은 그의 뒤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은 그 남자의 셔츠를 잡아 그를 난간에 빌며 사격 도구를 그의 등에 대고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하여 그 남자를 체포하기 전까지 무려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미리암은 범죄 조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10명이나 체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범인 잡는 능력은 경찰을 무척이나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그녀는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녀를 잃은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 실종자 단체라는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멕시코 정의의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리암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산페르난도에서 죄수의 재판보다 항상 그들의 복수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사람들이 미리암에게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잃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암은 그들이 내 딸을 숨지게 한 날에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었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부터 최소 11명의 부모가 자식을 찾고 다닐 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시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임 주사자 토마스 제링턴조차도 범죄 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이미 불법 조직이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에 타마울리파스의 한 교도소에서 29명의 수감자가 탈옥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리암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놈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미리암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아주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정부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가끔가다 파견된 사람들이 그녀의 집과 직장을 순찰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미리암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복수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복 리스트에 또 한 명의 목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한 달 전까지 도시에서 가사 도우미를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옛날 방식대로 그녀가 나타났던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젊은 여성을 목격했었던 곳에 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일하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체포할 때 미리암도 그 여성에게 달려갔었는데 실수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미리암은 딸을 해친 모든 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목숨을 끊겠다는 위협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다시 한번 경찰에 보호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여전히 매일 그녀의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찰의 말대로였을까요? 2017년 어머니날 저녁 22시 21분에 미리암의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밖에서 팡팡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반응하여 집 밖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총이 든 지갑에 손을 넣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주위에는 이미 붉은 액체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리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 집으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을 때 공격을 받은 건데 이것은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더구나 범인이 미리암을 13번이나 사격하였는데 목표가 정확하였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12곳이 다쳤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지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참배는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대중은 정부와 경찰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멕시코의 사법 및 안보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주 정부는 그녀의 희생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도 그녀의 피해에 유감스럽고 분개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리암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국민과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 된 멕시코 정부는 미리암을 숨지게 한 2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난투 속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을 숨지게 한 주범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사업가 조직은 그녀의 아들 루이스가 물려받았는데 영적 지지를 잃게 된 조직은 모두가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여 얼마 안 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숨지게 된 후 경찰은 그녀가 생전에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카렌 사건의 또 다른 한 명의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베라크루즈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어린아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그는 카렌을 묶어놓고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암은 딸을 위하여 5년간 혼자 강력한 범죄 조직과 싸워왔으며 10여 명의 범인을 체포하여 수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납치 사건과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을 택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치안이 혼잡하고 불법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산페르난도에 대해 미리암의 힘은 아주 나약했으며 그곳에서는 지금도 납치와 실종 그리고 싸움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월 30일에 멕시코 대통령은 10년 이상 지속된 마약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멕시코의 여러 도시는 여전히 범죄 집단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복수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